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. 오늘은 그 3월 7일이 되겠습니다. 3월 7일은 이제, 물론 이제, 어느 해든 간에 3월 7일이 일요일 날이 뭐 대부분 있는데, 예, 그런 날에 일어난 이제 사건이, 뭔가 그 이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든가, 아니면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든가, 이럴 때 이제, 붙이는 말이 있죠. 피해 일요일이라고 붙이죠. 이제, 지구상에서 그 이제 역사를 따져보면, 일요일 날 이렇게 피를 흘린 3월 7일 날 피를 흘린 그런 피해 역사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. 그 피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,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. 뭐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, 뭐 블랙 선데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데이 날은 이제 휴장을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또 해피 뭐 먼데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연휴가 이렇게 쫙 뛰어갖고 월요일까지 연휴가 될 때는 해피 먼데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어떤 요일이 갖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? 예,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무슨 데이 이렇게 붙여지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피해 일요일 되겠습니다. 지구상에서 있었던 그 피해 일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피해 일요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알아보는 피해 일요일은 뭐 여러 가지 그 피해 일요일이 이제 있지만 미국의 그 인권운동에 있어서 1965년에 벌어진 정치적, 감정적 최고조기를 형성한 그 피해 일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,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피해 일요일들이 이제 있는데, 그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1965년에 벌어진 미국 인권운동의 그 피해 일요일에는 이제 세 차례 행진이 이제 있었다고 하네요. 그 세 차례 행진이 이제 3월 7일 날 1차 행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뒤에 3월 9일 날 2차 행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2주 뒤에 3월 21일 날 이제 세 번째 행진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저 때가 그 이제 일요일이었다라는 얘기죠. 저 해, 1965년 3월 7일이. 그리고 이틀 뒤는 3월 9일은 뭐 일요일이 아니지만은, 어, 또 2주 뒤인 3월 21일, 이때 세 번째 행진도 역시 그 이제 일요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벌어진 일이고 또, 뭐, 피를 봤기 때문에 피해 일요일이라고 명명이 됐겠죠. 물론 뭐, 꼭 그 붉은 피를 봐서 피해 일요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, 어찌됐든 어떤 사건의 그 어떤 명칭을 갖다가 저렇게 붙일 때는, 많은 그 고난과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바로 1965년 3월 7일 날,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이 피해 일요일은 이제 미국에서 수백 명의 인권운동가들이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며 어, 샤프 80번, 그 80번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. 하이웨이 80번. 그것을 따라서 알라바마, 그다음에 쉘마, 엘라바마 주에 있는 쉘마에서 그 몽고메리까지 87km를 갖다 이제 쭉 행진을 한 그 인권운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지도를 들여다보면은 그 엘레바마주죠. 이 쉘마에서 몽고메리까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그 이제 가로로 횡단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80번 고속도로예요. 물론 뭐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개념도 우리랑은 다르죠. 우리는 뭐 긴 그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이제 되는데 뭐 미국의 고속도로는 뭐 엄청 길죠, 그야말로. 하여튼 그 긴 고속도로 중에 그 엘라바마주에서 쉘마에서 몽고메리까지 가는 87km까지의 그 행진을 지칭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. 뭐 일부라고 하지만은 87km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. 네. 우리나라 이제 특전사에서 이제 그 천리 행군 이런 거를 이렇게 하듯이 87km면은 약 20km가 50리니까 200리 정도 되겠네요. 천리 행군 이거에 이제 5배를 해야지 천리 행군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공수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특전사 출신 아니었지만은 그 이제 그 훈련에 참전했던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더군다나 이제 겨울철에 이제 눈이 내리고 눈이 쌓이고 덮이고 이제 그런 산속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생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. 뭐 어찌됐든 천리 행군이든 87km의 그
피해 일요일 날 흑인 인권운동가들이 했던 이 행진이든 음, 길을 걷는다는 거,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. 더군다나 뭐 삼보일배라고 해서 어, 삼보를 걷고 절을 한 번 하고 또 삼보를 걷고 절을 한 번 하고 해갖고서 일정 거리를 간다거나 하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라오는 거 아닌가. 이제 그런 고통을 겪고 나면은 뭔가 그 감정의 어떤 카타르시스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고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달라질 수가 이제 있죠. 뭐 하여튼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저는 행진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피해 일요일, 뭐 이제 그때 이제 그 행진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경찰들하고 이렇게 이제 진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잠깐 그 썸네일을 하나 있는데 뭐 좀 더 그 자세한 그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뭐그 기획과 어, 에 가서 보시면은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뭐 지도까지 쫙 나오면서 자, 일단은 그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하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예, 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목사입니다. 뭐 말콤 X도 있고요.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침례교 목사라고 해요. 베프티스트죠. 베프티스트 교회인데 미국 내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.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시대에 이제 이렇게 몸 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다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. 뭐 그 후에도 인권 운동을 한 그 목사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그 이름이 알려져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비폭력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인권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죠. 사실 이제 흑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.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이제 에, 아프리카에서 사실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파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면 미국에 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. 이 노예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민족 다른 그 인종을 갖다 노예로 삼았는데 우리 조선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았죠. 흔히 노비라고 얘기하는 조선시대 때 뭐 평균 한 40% 이상이 다 노비였었다라고 이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나도 노비의 후손이 아닌가 이런. 어찌됐든 그 노비로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그 행동이죠.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인권 운동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발생된 인권 운동을 누군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해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킹 목사가 받죠. 네. 사실 뭐 킹 목사 개인적으로 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뭐 다 좋지만은 그야말로 같은 인종인 흑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이제 보면은 과연 저 상이 또 즐거웠을까? 뭐 그렇다고 주는 상을 뭐 안 받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받으면서도 정말 같은 그 흑인들의 피와 땀과 노력 위에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년 전에 1963년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에서 인종차별의 철폐와 인종 간의 공존을 이제 고소를 했다. 돼 있네요. 1960년대에는 저는 국민학교와 이제 중학교를 이제 다닐 때였는데, 하여튼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. 방송에서도 듣고, 책에서도 봤고, 신문에서도 봤고. 저는 뭐 그 어린 나이에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, 일단 뭐 헤드라인에 이제 그런 이름들이 나오니까. 자,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긴 했지만은, 킹 목사는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인종차별이 철폐와 인종 간의 공존을 갖다 이제 호소했다. 뭐 백인이라고 해서 진짜 크게 다르냐? 똑같은 사람인데 그 시드니 포에턴가가 주연을 맡은 그 투소 위들러 선생님에게 사랑을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.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. 거기서 그 장면에 그런 게 있잖아요.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어, 칼인가 뭐 못인가 이런 게 긁혀갖고서 이제 피가 났어요.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피가 빨가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학생들도 흑인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고 차별했던 거죠. 왜 흑인은 까만 피가 나와야지 왜 빨간 피가 나와? 이런 거, 이런 인식들. 그러나 흑인한테서도 빨간 피가 나오죠. 왜? 인간이기 때문에. 네.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? 인종차별이 심했던 게 미국 사회였죠. 우리가 요즘 뭐 유튜브상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봅니다, 정말.
흑인들을 차별해서 아무리 천재인 그 나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라도 흑인이기 때문에 어 화장실을 그 백인과 따로 써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비를 맞고 다른 건물에 있는 흑인 전용 화장실까지 가다가 한 20-30 분씩 걸리는 거죠. 그럼 일은 언제 해요? 그러니까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그 고난을 이겨낸 그런 그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그중에 이제 한 분이 킹 목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1969년에 극우파 백인 뭐 KK단인가 뭐 있죠. 네. 제임스 얼레이라는 그 사람의 총에 가장 이제 사명을 했습니다. 킹 목사가. 미국은 워낙 총기 소유가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요즘 2023년이지만은 총기 사고가 그냥 비일비재하죠.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. 그냥 그말로 그 학교에 그 이제 난입을 해갖고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한테 그냥 총기를 난사해갖고 희생자가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무리 그 총을 들고 소복을 개척하는 건 나았지만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 밑에를 볼까요? 백흑황 시큐리티 체크 인 멤피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언젠가 루이지애나주 이제 갔었습니다. 그 뉴올리안스죠. 루이지애나주의 그 주도가.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전시회 같은 게 있어서 일을 보고서 이제 시카고 그 거래처를 찾아봤는데 비행기 표를 보니까 이제 멤피스에서 내렸다 가는 그런 스케줄이더라고요.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. 근데 이제 멤피스에서 내렸어요.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의 수직 방향으로 멤피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시카고가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멤피스 공항에서 이제 한 4시간 대기를 했죠. 비행기를 연결편을 이제 기다리느라고. 그래서 뭐 앉아서 책도 보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도 사 먹고 사람 구경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 흑인들을 많이 봤는데 흑인들도 이 부유한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합니다. 정말 모비코트를 다 입고 다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비행기를 이제 비행기 와갖고 타려고 하는데 뭐 흑인 백인 그게 다 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타려고 이제 그 체크인을 이제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제 다 들어갔는데 혼자 서 있었죠. 그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그 친구도 흑인 비슷한 친구였어요. 무슨 그 이제 이 검색기 있죠. 왜 그 뭐 금속 탐지기 같은 거. 그걸 이제 딱 들고 이제 한 친구가 나타나고서 저를 갖다가 이제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. 이제 뭐 그걸 들이대고 뭐 그래서 제가 I'm not a terrorist라고 하니까 자기도 안 돼요. I know. 그러나 너는 이걸 받아야 된다. 어? 왜? 글쎄 왜 그랬을까요? 백인 다 타고 흑인도 다 타고 보니까 흑인종은 나 하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흑인종은 흑인보다 미치구나.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건 이제 짧게 겪은 이제 해프닝이지만은 뭐 미국 사회에 제가 그 오래 살아본 게 아니고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한 얘기가. 미국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기간은 한 보름 정도인데 뭐 보름 동안에 뭐 교육받으면서 뭐 교육생인데 뭐 차별하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건 느끼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저때 그 시큐리티 체크를 하는데 야 이게 진짜 내가 얼굴 색깔이 누런 황인종이니까 나를 이렇게 별도로 취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은 굉장히 언짢았지만은 뭐 그러나 어떻게 해요. 방법이 없죠. 그걸 안 하면 태워주지 않는데 비행기를. 하여튼 그런 일을 제가 2번인가 당했습니다. 미국 가고. 네. 자,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쉘마에서 몽고메리까지 있었던 그 피해 일요일에 대한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 인류 문화사 문명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피해 일요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1965년에 있었던 저 피해 일요일만 피해 일요일이 아니고 상당히 그 여러 종류의 피해 일요일이 있더라고요. 그걸 쭉 한번 찾아서 나열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 볼까요? 피해 일요일은 188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11월 13일 날 런던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저걸 진압을 하면서 피를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고 명명을 했겠죠. 그다음에 이제 1900년대 2차 보어전쟁 중인 1900년 2월 18일 날 대규모 인명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남아공화국이죠.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거기에 있는 보어 이 보어가 네덜란드의 후손들을 보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. 보어족인가 보죠.
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과 이 남아공 보호족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. 그게 이제 보호 전쟁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1차, 2차 이렇게 뭐 반복이 됐었던 모양입니다. 어찌 됐든 2차 보호 전쟁을 또 피해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. 세 번째 볼까요? 1905년 1월 22일 날 상트페테르부르크. 그러니까 여기가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상페테르부르크죠. 예. 예, 러시아입니다. 옛날 그 소련 시절에는 이제 레닌그라드였었는데 그때 소련 때 갔었나 러시아 때 갔었나 하여튼 저기를 한번 갔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. 4차 세계는 웬만하면 말도 꺼내지 마라.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왜냐하면은 어, 40도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다. 워낙 추운 데니까. 그다음에 술 40도는 도수가 아니다. 왜냐면 보드카가 있기 때문에 뭐 춥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도수가 엄청 높은 술들이 많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. 그다음에 400km는 거리라고 얘기하지 마라. 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. 그 긴 거리 아니다. 왜?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. 예, 그때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그라드에서 음, 그 잠깐 그 어, 업무를 보고서 잠깐 관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안내를 해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참, 와, 이게 참 소련이라는 나라,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신기한 나라구나,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, 그 생트 페테르부르크를 가서 보니까, 정말 그 뭐, 러시아의 그 문학과 뭐 예술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런 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정말 거기서 많은 것을 봤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네요. 네. 좀 그것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피해 1위 볼까요? 1913년 8월 31일 날 더블린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입니다. 더블린이 아이슬란드인가요? 거기에 수도인가? 그렇죠. 예. 영국 위에 있는. 그리고 1920년에 또 이제 11월 21일 날 더블린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 또 있네요. 그러니까 두 번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을 겪은 겁니다. 그 다음에 1939년에 9월 3일 날 비드고슈치라는 도시 폴란드에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또 이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가 하면은 이제 1939년 9월 10일 날 바르샤바 공방전에서 이제 공중 포격을 했네요. 어, 이게 뭐 저기서도 또 엄청난 그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고 얘기했겠죠. 그 다음 피해 일요일이 이제 1965년에 있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하는 중에 1965년 3월 7일 날 일어난 폭력 사건. 여기서 또 많은 그 희생을 이제 당한 거죠. 그래서 그것도 피해 일요일이라고 이건 자세하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1972년 1월 30일 날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, 거기서도 이제 많은 희생이 뒤따라서 이제 피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 그 소재가 돼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블러디 선데이라는 그 영화라는 얘기죠. 네. 예, 이렇게 봤을 때 피해 일요일이 참 그 여러 차례 이제 있었습니다. 문명사에 있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피를 봤다는 얘기는 상당히 폭력적인 거고 야만적인 건데 결국 그렇게 보면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폭력의 연속이었다. 폭력이 난무한 것이 바로 인간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하여튼 이렇게 지구상에 있었던 그 피해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. 네, 이 사람들이 전부 자유를 위해서 싸웠을 거라는 거죠. 네, 분명한 것은 다 하나하나 보면 다 그렇잖아요. 빵이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.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, 그 정말 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피를 흘리는 이런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흔히 좀 여러 번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죠. 자, 그다음에 그 보면은 이모티콘이 하나 있는데 역시 이 피를 먹고 자란 나무가 자유다. 라고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숨직하죠. 그만큼 자유를 얻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이다. 그걸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